요즘 연일 쏟아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관세 전쟁은 쌍방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유예된 상호관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지만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의 전개 방향과 누가 승자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커스 글로톡의 주제는 미중 관세 패권 전쟁, 트럼프 사실상 완패 하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본질, 중국 경제의 대응 탄력성, 그리고 미국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글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관세 치킨 게임에서 전화를 서로 기다리며 두 정상 간의 직접적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은 중국에 가 있다. 중국이 우리와 협상을 해와야 한다. 우리가 그들과 협상할 필요는 없고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없으며 숫자가 클 뿐이다. 라고 화살을 중국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진핑은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숫자 게임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 부풀려진 숫자는 중국에 대한 압박과 위협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서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미국의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초조함이 읽혀지고 시진핑은 기세 등등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는 듯이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중 간의 장군 멍군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의 치킨 게임은 점입 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취임한 직후 2월 1일 10% 관세를 인상하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이 4월 2일에 34% 상호관세를 때리자 이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응수하기 시작하여 양국 간의 관세율이 각각 145%와 125%로 치솟았습니다. 또한 펜타닐 등 일부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는 24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련하여 백악관의 경제팀을 알아두면 핵심적인 경제 현안 분석이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 트렌드를 업데이트할 때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왼쪽이 하버드대 출신인 선임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 박사입니다. 일기 때에도 무역 고문으로서 대중국 관세 정책을 주도했는데요. 이번에 2기에도 트럼프의 부름을 받고 모든 관세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오른쪽은 역시 하버드대 출신인 스티븐 미란 박사인데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청사진인 미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밑에 중간은 국가경제위원회 NEC 의장인 케빈 하셋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에 해당됩니다. 이상의 4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관세 4인방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각각 상무부 하워드 루트닉 장관, 재무부 스컷 베센트 장관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월가 출신으로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상호 관세에 대해 90일간 유예 조치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백악관 경제팀에서 나바로 무역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감동시킨 2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입니다. 왼쪽은 Death by China, 한국어판으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경제 군사적 부상이 미국과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경고한 저서입니다. 오른쪽은 크라우칭 타이거, 한국어판으로는 움크린 호랑이인데요. 미중 간의 갈등의 본질을 탐구하고 미국의 군사력 유지와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이 2권의 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정책을 구상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고요. 나바로가 트럼프 1기에 이어 2기까지도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인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First는 2차 대전 후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 GDP의 점유율이 1960년 39%에서 2022년에 26%까지 하락했고요. 오른쪽 차트에서는 1982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1992년 잠깐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말에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또한 제조업은 1940년에 비농업 고용 비율이 40%에 가까웠으나 2024년에 8%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관세 정책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리쇼어링해야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상과 같이 트럼프의 구상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논문이 바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세계 무역 시스템 구축 사용자 안내서입니다. 이를 미란 보고서라고도 하는데요. 미란 의장은 이 보고서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와 같은 환율 조정 협상으로 달러 약세와 국내 제조업의 재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달러 패권의 유지와 제조업 복원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관세와 통화정책의 조합으로 해결하려는 실험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트럼프 행정부와 그의 경제팀이 위와 같은 밑그림에 의해 수립한 경제정책이 의도한 대로 성공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미국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과 중국 경제의 대응 탄력성이 일기 때와는 다르게 한층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중국 상품 교역량이 2024년 현재 수출 1,440억 달러, 수입 4,390억 달러로 2,9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수출보다 3배 이상 많으므로 양국 간 보복 관세로 입는 충격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국 간에 거래되는 수입 품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스마트폰, 컴퓨터, 장난감, 가구와 같은 소비재 중심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요. 반면에 중국은 주로 원자재, 부품, 에너지 등 직접 산업 투입재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여기서 백색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또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백색이 다른 청색이나 회색보다 작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수입선이나 수출선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비재 중심의 미국 그리고 대체가 용이한 품목으로 교역하는 중국이 받는 관세 충격이 미국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군다나 양국 간 조달금리 차가 매우 큽니다. 왼쪽 차트에서 백색선은 미국의 기준금리 FFR 그리고 청색선은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1년 대출 우대금리 LPR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FFR은 4.25에서 4.5%, 중국의 LPR은 3.1%로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한편 시장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보면 미국 4.3%, 중국 1.6%로 양국 간 시장금리 차가 무려 2.7%포인트나 됩니다. 따라서 조달금리가 낮은 중국은 관세로 인한 공급 측 충격을 흡수할 여유가 상당한 반면에 미국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기 이 차트에서 청색선은 미국 수입의 중국 비중이 18.5%로
2018년 트럼프 1기 때보다 4%포인트 감소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백색선은 중국 수출에 미국 비중이 17.2%로 2018년보다 6.6%포인트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미국 수입품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 수출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첫 번째 무역 전쟁을 치른 후 서로 경제적 분리, 즉 디커플링을 진행해 왔지만 중국이 더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팩트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표에서 보듯이 중국의 수출선이 매우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15%밖에 되지 않아 웬만한 관세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만한 경제 체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4가지 인질이 중국에 잡혀 있는데요. 먼저 애플은 중국에서 95% 생산을 하고요. 테슬라는 전 세계에 수출되는 차량 중 40%가 상하이 푸동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쇼핑몰인 월마트에서 팔리는 상품 중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히토류의 61%가 중국에서 생산되고요. 92%가 중국에서 정제 또는 가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항공기, 드론, 로봇, 미사일, 그리고 우주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생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협상으로 원만히 타결될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중국 경제의 대응 탄력성뿐만이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에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중국은 시진핑 임기가 사실상 종신이어서 권위적이긴 하지만 체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장기적 전략을 펴기가 용이하고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내년 중간선거 또는 정치적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빠른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미국이 제조업을 본국으로 리쇼어링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큰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번 구축된 밸류체인과 글로벌 공급망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국이 주변국, 브릭스, 그리고 EU 등과 장기적 전략으로 연대를 강화한다면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고립은 가속화되어 시진핑에게는 오히려 황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공격적이기는 하지만 보다 거래 중심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최근 CNBC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정 전반에 관한 지지율이 44%,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적 인기도에 민감한 트럼프가 의회에 협상 카드를 빨리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폴리 마켓에서 도박사들도 트럼프가 7월 말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확률에 70%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을 도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의 두 저서에서 지적한 대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여 경제자문회 의장인 스티브 미란이 분석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조업 복원과 달러 패권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둘째, 중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관세 전쟁 이래 대미 교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디커플링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수출선이 다변화되어 있고 수출입 구성 품목이 관세 충격을 흡수하기에 용이하며 조달 비용이 낮아 중국이 관세로 인한 공급 측면에서 충격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상당한 반면에 미국은 이미 한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로 중국의 권위주의적 안정성, 경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 글로벌 공급망 특성, 그리고 미국의 고립주의 가속화 등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요소가 많아 미국이 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분쟁이 유예 시한인 90일 이내에 협상에 의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방어적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제 4월도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힘찬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